국민학교의 추억. 문방구에서 책받침 사고, 소풍 가고 운동회 하던 시절, 매미 소리에 멈춰버린 시간, 국민학교 여름 교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던 매미 소리 아직도 기억나시나요? 여름이면 국민학교 교실은 온통 소리와 땀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면 교실 안으로 매미 소리가 쏟아져 들어오고 칠판 위 선풍기는 삐걱이며 간신히 바람을 뿜어냈죠. 머리 위엔 축축한 물수건을 얹고 교실 뒤편 주전자로 돌아가며 물을 마셨습니다. 우리는 땀을 훔치며 창밖 수도가를 멀거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교실 천장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양동이나 고무 대야를 책상 옆에 놓고 수업을 듣는 날도 있었죠. 천장에서 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을 앞두고 받는 성적표, 모범상, 개근상 하나라도 받는 날이면 엄마 나 상 받았어? 하며 상장을 들고 집까지 뛰어갔죠. 그날 저녁 밥상에는 평소보다 반찬이 하나 더 올랐던 것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전 나는 생애 첫 가방을 받았습니다. 검정색 인조 가죽으로 된 네모난 사각 가방. 버클을 딸깍 잠그면 세상 모든 걸 담을 수 있을 것 같았죠. 며칠을 가방만 들고 집 안을 맴돌며 책도 없이 어깨에 메고 다녔습니다. 그 가방은 단순한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아빠가 깎아준 연필, 공책, 지우개, 그리고 엄마가 손수 적어준 이름표까지 들어있었고 열고 닫을 때마다 왠지 어른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베개 옆에 두고 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칠 때면 모두가 가방을 책상 가운데 병풍처럼 세워두던 그 장면. 가방에 힘이 없는 친구는 안에 책을 더 넣어 고정시키려고 했었죠. 점심시간엔 부모님이 싸주신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양은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뚜껑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반찬으로는 김치볶음, 계란말이, 분홍 소시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친구들과 반찬을 바꿔 먹으며 웃던 그 기억은 지금의 고급 뷔페보다 훨씬 맛있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오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겨울 아침, 손끝이 얼어붙은 채 주번을 맡은 우리는 어김없이 석탄 창고로 향했습니다. 고무 대야에 까만 석탄을 담고 한 손엔 마른 나뭇가지를 안고 교실로 돌아오던 그 길. 온몸이 새까매졌지만 친구 얼굴에 묻은 석탄 가루를 보고 깔깔 웃었죠. 난로에 불이 붙으면 교실 한쪽이 금세 후끈해졌습니다. 그 난로 위엔 누군가 몰래 가져온 고구마가 얹어지고 가끔은 삶은 계란도 있었습니다. 연탄 냄새 사이로 퍼지던 고구마 향기. 친구들이 둘러앉아 야 이거냐? 하며 수저로 툭툭 두드리던 기억. 조회 시간이 되면 운동장에 모여 오와 열을 맞춰 서야 했습니다. 교복을 단정히 입고 스피커를 통해 울리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발가락이 시려워 발끝을 동동 구르던 그 겨울 아침. 졸음과 추위 사이에서 고개를 까딱이면 옆 친구가 팔꿈치로 찔러 깨우던 기억. 그 시절엔 지루했지만 지금은 괜히 그립습니다. 겨울방학이 다가오면 방학 계획표를 쓰는 일이 기다렸습니다. 날짜마다 청소하기, 공부하기, 일기쓰기를 빼곡히 적었지만 실제로 지킨 날보다 못 지킨 날이 많았죠. 그래서 방학 마지막 날 몰래 지우고 다시 쓰고 몰아썼었죠. 그렇게 우리는 어른이 되었고 그 시절을 마음속 추억으로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적 국민학교 시절 그 소중한 기억이 떠올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함께 그 시절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봐요. 우리 그때 참 따뜻했죠? 거기 불량식품은 왜 맛있었을까? 학교 앞 골목 어귀에 있던 작은 문방구. 방과 후 친구들과 책가방을 메고 곧장 뛰어가던 그곳. 한쪽에는 공책과 일기장, 형형색색의 스케치북이 줄지어 있고 책받침 사이로는 좋아하는 연예인 얼굴이 빼꼼 보이던 그때 그 문방구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 않으신가요? 그 시절 문방구에는 참으로 여러가지 물건들이 많았어요. 빨대 끝에 맺히던 그 작은 방울, 칼라풍선. 숨을 크게 들이마셔 불면 둥그런 풍선이 피어나던 순간의 설렘. 조심스레 불다가 펑 하고 터지면 괜히 친구 탓을 하며 웃고 다시 빨대 끝에 끈적한 것을 발라불었죠. 필통은 자석으로 딸깍 열고 닫히던 다용도 필통. 표면에는 그 시절 유행하던 만화 캐릭터가 그려 있었어요. 안에는 연필과 자, 키다리 샤프심 제도 샤프가 차곡차곡 들어 있었죠. 지우개는 따로 넣을 수 있는 직각사각형의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방구 제일 중앙에는 사파 연필 깎기. 칼로 연필을 깎던 시절. 샤파 연필 깎기는 학생들 사이의 최고의 아이템이었죠.
샤파 연필깎이에 연필을 넣고 돌리면 삭삭 소리와 함께 나무 냄새가 나며 연필이 뾰족하게 이쁘게 깎여 나왔죠. 색종이도 메이커별로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색종이를 곱게 접어 종이약을 만들던 시간도 있었죠. 그리고 아직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문방구 앞 작은 오락기 앞에 둘러앉던 순간을요. 작은 아이 둘이 어깨를 맞대고 앉으면 딱 맞는 사이즈의 오락기. 조이스틱을 열심히 흔들고 5개 버튼을 번갈아 누르며 한 판 더를 외치던 뜨거운 경쟁. 그리고 문방구 앞에 걸려있던 종이 뽑기. 손에 땀을 쥐고 뽑았는데 허무하게 꽝이 나오면 다음엔 꼭 나올 거야 하며 다시 돈을 꺼내던 우리. 그리고 불량식품. 살살 풀어 먹어야 했던 먹는 테이프. 한 번에 먹으면 도무지 녹지 않아서 덩어리째 씹어 먹었죠. 갈색과 남색으로 되어 있던 달달한 꾀돌이. 불에 살짝 구워 늘려 먹던 쫀득이. 약처럼 까먹던 알약 사탕까지. 입안 가득 달콤했던 추억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문방구 진열대에는 조립식 로봇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팔, 다리를 각자 붙이고 몸통에 넣어서 앞뒤를 끼우면 조립 완성인데 가장 약한 목 부분을 떼려고 돌리다가 몸통과 연결 부위가 뚝 끊어지면 본드로 붙이며 떨어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실에 주렁주렁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던 작은 인형들, 뽀빠이 파이프, 나팔, 빨간 돼지 저금통,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던 비비탄 총, 베레타 우지 같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던 그 시절의 작은 영웅의 무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문방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꿈과 우정, 웃음과 눈물이 함께 자라던 놀이터였죠. 책받침 뒤에는 좋아하던 가수의 얼굴이, 그리고 문방구 앞 골목에는 친구들과의 웃음소리가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문방구는 점점 사라졌지만 그때의 추억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색연필 한 자루, 쫀득이 한 줄, 조그만 오락기 하나가 우리에게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을 주던 시절. 그 소중한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따뜻한 빛으로 남아있네요. 혹시 여러분도 그 시절 문방구의 향기를 기억하시나요? 당신의 추억 속 문방구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그 시절을 더 오래 간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책받침 여신은 누구? 책받침 하나 사러 문방구에 들렀다가 소피 마르소의 눈동자에 빠져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 옆엔 브룩 슐즈와 피비 케이츠가 서로 누가 더 예쁜지 경쟁이라도 하듯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반짝이는 얼굴들이 내 어린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그 시절 책받침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겐 첫사랑이었고 누군가에겐 비밀스러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었죠. 책받침 뒷면은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죠. 갈색 고무판 같은 배경뿐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와 구구단이 인쇄되기 시작했어요. 공부하라고 만든 거겠지만 우리 눈은 책받침 속 여신들의 얼굴에만 머물렀죠. 이는 뭐였지? 책받침 뒷면을 찾다 보면 어느새 PBK츠의 미소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만화 캐릭터들도 빠질 수 없었어요. 우레메, 후레시맨, 독수리, 오영재, 로보트, 태권브이, 민키와 이티까지. 그 중에서도 이티가 손가락을 내밀던 장면은 잊을 수 없죠. 그때 교실에서 친구들과 책받침으로 놀던 기억도 나요. 한 친구가 슈퍼 태권브이 책받침을 책상 위에 세워두고 로켓 발사라며 필통을 쓰러뜨려 로켓 소리를 냈죠. 그걸 본 다른 친구는 우레메 책받침을 들고 나와 얘는 레이저도 쏠 줄 안다며 지우개를 날리기도 했어요. 책받침 속에서 시간은 영원히 멈춰 있었죠. 책상은 울퉁불퉁했고 공책 종이는 질이 좋지 않았어요. 연필로 쓰다 종이에 구멍이 나거나 눌린 글씨가 다음 장까지 찍히는 일도 많았죠. 그래서 책받침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였어요. 혹시 이 기억도 나시나요? 학교 앞에서 갑자기 책받침을 공짜로 나눠주던 날, 신기해서 받아보면 유명한 만화 영화가 그려져 있었고 밑에는 협찬하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 시절엔 영화, 출판사, 식품, 광고까지 책받침으로 홍보하곤 했어요. 이제 책받침은 쓰이지 않지만 그 속에 담긴 기억은 지금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어요. 누구나 하나쯤은 간직했던 잊을 수 없는 그 시절의 작은 기억.
여러분의 책받침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나요? 그 추억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우리 모두 그 시절로 잠깐 다녀와요. 비 오면 절대 안 돼. 새벽같이 눈을 떠 확인하던 봄 소풍날 아침 날씨. 가방에 김밥을 넣고 들뜬 마음으로 학교 가던 그날 아침. 하늘만 봐도 가슴이 콩닥거리던 국민학교 시절 봄 소풍 말이에요. 어릴 적 소풍은 대부분 학교 근처의 유명한 산으로 갔죠. 소풍 전날이면 어머니는 시장에서 김밥 재료를 사오셨고 저는 동네 슈퍼에 따라가 소풍날 먹을 과자와 사이다 그리고 사탕과 젤리도 골랐습니다. 소풍 전날만큼 걱정 많던 날이 또 있었을까요? 내일 비 오는 건 아니겠지?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 한 점에도 마음이 쿵 내려앉던 저녁. 혹시나 날씨가 변덕을 부리진 않을까?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며 새벽을 맞이했죠. 버스는 아이들의 웃음과 노랫소리로 가득 찼고 산 중턱쯤에서 자리를 잡으면 선생님은 늘 밤별 장기자랑 시간을 주셨어요. 그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연습했던 노래 토미 페이지의 A Shoulder to Cry On 라아이 피스포 라아자 파피타임 한글로 가사를 한 글자씩 적어 외웠던 그 시간. 지금도 기억나는 걸 보면 정말 열심히였죠. 남녀 친구들 앞에서 팝송을 부르면 괜히 있어 보이고 분위기도 멋져 보였거든요. 제일 인기 있던 건 나훈아의 잡초를 맛깔나게 부르던 친구였어요. 온갖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를 잡은 손을 진짜 가수처럼 흔들었죠. 그때의 웃음소리와 박수 소리는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소풍의 진짜 하이라이트. 뭐니 해도 점심 김밥이죠. 어떤 친구는 반짝이는 은박 도시락에 어떤 친구는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플라스틱 도시락에 김밥을 싸왔었죠. 친한 친구들끼리 3-3-5 모여 도시락을 열면 참기름 바른 김, 햄, 계란, 시금치, 단무지. 그 고소한 향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김밥 한두 줄에 사이다 한 모금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죠. 그 맛은 집에서 먹어도 절대 안 나옵니다. 소풍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묘한 행복이었어요. 점심이 끝나면 선생님이 모두를 불러 모으셨죠. 얘들아 보물찾기 시간이다. 상품이 걸린 쪽지를 찾는 게임이었는데 나뭇가지 사이 풀숲 속까지 뒤지며 달리고 기어다니던 모습이 그려집니다. 어떤 친구는 3장이나 찾았고 어떤 친구는 2장 그리고 단 한 장도 못 찾은 아이의 표정은 지금 생각해도 안쓰럽습니다. 심지어 쪽지를 찾아도 꽝이 써져 있으면 허한 웃음만 났죠. 또한 소풍날 찍은 사진을 보면 참 촌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우리는 최선을 다해 멋을 냈죠. 바짝 빗어올린 머리, 새로 산 운동화, 어머니가 다려주신 셔츠.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멋져 보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그 봄날의 공기와 웃음, 김밥의 향기와 친구들의 얼굴은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국민학교 시절 소풍 추억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그때 함께 뛰놀던 친구들 문득 떠오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천군대 백군 끝장 승부 시작. 야, 나 1등 도장 2개야? 하면서 손등을 내밀면 옆에 친구는 난 3등만 1개인데 하고 말끝을 흐렸던 그런 날. 손등에 1번 도장 하나 찍히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보다 더 좋았던 건 그날의 햇살, 찬압 뚜껑 열릴 때 퍼지던 냄새, 운동장 가득 울려 퍼지던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그 함성들이었어요. 운동회는 하루였지만 준비는 한 달도 더 전부터였어요. 점심시간만 되면 애들 절반은 벌써 운동장에 나가 있었죠. 이어달리기 연습하는 팀, 깃발 돌리는 애들, 줄다리기 줄 손에 감고 구령 연습하는 친구들, 그리고 제일 멋있어 보였던 건 뭐니 해도 인간 탑쌓기였죠. 키 크고 튼튼한 애들이 맨 아래서 무릎 꿇고 받쳐주면 위에 올라가는 친구는 작고 가벼운 애가 맡았죠. 난 키가 작은 편이라 항상 위에 올라갔었는데 사실 말은 못했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준비물이 있었죠. 바로 박 터트리기에 쓸 오자미. 선생님께서 오자미는 1인당 2개씩 꼭 챙겨와야 한다 하시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집에 가서 헌천이나 손수건에 콩이나 모래 넣고 묶어서 예쁘게 만들었죠. 그리고 드디어 설레는 운동의 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머리띠부터 둘렀어요. 파란색은 청군, 흰색은 백군. 밤마다 다르게 배정돼서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소리 지르면서 서로 눈싸움도 하고 깃발을 흔들면서 발 구르던 그 긴장감. 아이들은 아침부터 목 다 쉬어가며 응원했어요. 경기를 시작하면 운동장은 흙먼지가 날리는 전장이었죠. 달리기, 공 굴리기, 장애물 넘기,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박 터트리기까지. 그중 박 터트리기는 우리가 만든 오자미를 마음껏 던질 수 있어서 더 재밌었어요. 박이 터지면서 종이 조각이 펑 하고 흩어질 때 청군이 터트렸는지 백군이 터트렸는지보다 그냥 그 순간이 너무 짜릿했죠. 경기 하나 끝날 때마다 손등에 도장을 받으러 갔어요. 동그라미 안에 1등은 1, 2등은 2, 3등은 3. 어떤 친구는 도장 3개 넘게 받고 도장 번질까봐 물도 못 묻히고 다녔어요. 운동회를 마칠 때 도장 받은 걸 보여주면 상품으로 공책이나 연필을 받곤 했었죠. 운동회는 아이들만의 무대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나오셨어요. 가족 경기 시간엔 2인 삼각도 하고 할머니랑 풍선 터트리게 하는 팀도 있었죠. 그때만큼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슈퍼맨, 원더우먼으로 변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학교 내 담벼락과 교문 밖은 장터처럼 북적였어요. 달콤한 솜사탕 기계 옆에선 아이들의 기대에 찬 눈빛이 있었고 잡지를 찢어 말아서 담아주던 고동, 번데기 냄비에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뽑기 한 번에 100원 외치는 아저씨 목소리에 친구들이 줄을 섰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돗자리 깔고 햇빛 피할 곳을 찾아 학교 처마 밑 그늘진 자리에 하나둘씩 앉기 시작했죠. 흙먼지가 적당히 덜 날리고 시원한 그늘이 지던 그 자리. 선생님도 도시락 펼치러 그쪽으로 오셨고 부모님들도 자리를 잡으셨죠. 어머니가 꺼내놓은 건 5단 찬압 도시락. 뚜껑 여는 순간 퍼지던 그 참기름 냄새에 배가 먼저 울었죠. 맨 위에는 김밥, 그 아래엔 노릇노릇한 계란말이랑 제육볶음, 그 다음엔 멸치볶음과 삶은 달걀, 또 그 아래엔 김치랑 나물, 오이무침, 마지막 맨 밑엔 밥이 있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쪄오신 찐고구마와 밤이 그때는 그렇게 맛이 있었죠. 점심을 먹고 나면 남은 경기를 치르고 해가 기울 무렵엔 폐회식을 했습니다. 청군이 이겼는지 백군이 이겼는지 발표하긴 했지만 사실 아무도 진 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달렸고 모두가 웃었고 손등 도장은 비록 번졌지만 마음속 도장은 선명했으니까요. 그때 운동회는 단순한 학교 행사가 아니었어요. 그건 진짜 동네 전체가 함께 뛰고 웃던 잔치였죠.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날만큼은 다시 아이가 됐던 시간. 그 하루는 끝났지만 그 마음은 아직도 우리 안에서 조용히 살아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청군, 백군, 손등 도장, 학교 처마 밑 그늘 아래서 먹던 찬압 도시락. 생각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운동의 추억도 들려주세요.